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로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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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은 그 화요법회는 새말기
모임이라고 선원에서 우리 선원에서 2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서 부산 보림선원에서 법회를 하는데 이때는 새말기로 법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줌으로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화요일, 8월 26일 화요일이요. 자, 전부 다 들어오십시오. 몇 시입니까? 오후 7시 반이요.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집에 이 말 한마디 책이 있는 사람은 옆에 갖다 놓으십시오. 네, 오늘은 보조 교재로 사용할 것입니다. 페이지 124쪽. 안 해놓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저기 각성 거사님 마이크 해가지고 하십시오. 네, 마이크 해서 네네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124쪽.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 것,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예,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에서 자, 시작.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착각, 뒤바뀐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첫째,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또 눈, 귀, 코, 혀, 몸, 또 뜻이 있죠. 뜻. 이것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상대되는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모르나? 모릅니다. 단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그걸 이제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데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전도몽상. 뒤바뀐 꿈속의 생각이죠. 전도몽상 또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을 해야만 어떻게 된다? 뒤바뀐 생각, 착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분명하게 이해가 돼. 아,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 내가 모든 모습이 사실대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을 해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믿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이 공부하는 이 수행의 길에서 어떻게 한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을 모르고 그냥 냅다 그냥 명상을 하고 냅다 화두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할 때 그때 엄청난 지혜가 생기고 밝은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그때 가라앉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변화라고 하는데 그때의 자기 변화는 이 완전 뿌리, 원리에서 완전 뒤집어서 바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가지 좀 흔들고 열매 좀 흔들고 나뭇잎 좀 흔드는 그 정도의 변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 그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치가 뭐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인데 백봉 선생님 이 말 한마디처럼 처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만법이 전부 다 허공성이다 한 방에 탁 알아들으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지만 그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부터 안다? 변하는 이치. 변하는 이치가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뭐죠? 재행무상이거든요. 이 변하는 이치부터 자기가 실제로 이 변하는 이치를 자기가 실제로 공부해서 실제로 연습해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실제로 변하는가, 또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이러한 마음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이제 망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망심이 있고 진심이 있어요. 또 몸에는 덕심이 있고 색심이 있죠.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요 망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요 망심이 정말로 그 마음이 변하는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싫어. 우리 늘 그렇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눈, 귀, 혀, 또 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이라고 하지요. 뜻.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데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6가지 이 감각기관과 이 감각기관의 대상인
눈으로는 빛깔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모든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그걸 빛깔이라고 합니다. 귀는 소리죠. 혀는 맛이죠. 코는 냄새죠. 몸은 촉감이죠. 그리고 뜻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거리, 법진을 얘기하는데 그 생각거리들. 그래서 이 육근과 감각기관과 그 대상인 경계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인식작용이 그냥 저기 김태희 도반이네 이렇게 인식작용이 일어나려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김태희 도반이 있고 또 김태희 도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억과 정보가 있죠. 기억과 정보가 있을 때 김태희 도반이네 이런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식에는 내가 뭘 인식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야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식작용, 그래서 육근, 육진,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일어나는 인식작용. 그래서 여기서 이 인식작용을 뭐라 하냐면 눈에서 있는 걸 안식, 귀에 있는 것을 이식, 코는 비식, 혀는 설식, 그 다음에 몸은 신식, 그 다음에 뜻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식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뭐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변한다. 재행이 무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 변하니? 왜 변하니?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그것이 육근이 됐든 육진이 됐든 인식이 됐든 그 무엇이든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은 뭐다?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제법무아입니다. 삼법이네. 제법무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에는 무엇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하다라고 해서 그 텅 빈 성품을 뭐라고 합니다?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그래서 왜 변하느냐? 왜 변하느냐? 이러한 모든 육근과 육진과 이런 인식작용들이 왜 변하느냐? 텅 빈 성품이라서, 공성이라서 변합니다. 이제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가짜다. 꿈과 같다. 꿈과 같다. 제가 요새 이제 야청쌤이 돌아가셔서 야청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20대부터 야청쌤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벌써 50년 이상을 만나본 분인데 이제 26일 날이 막째입니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50년 동안 봐온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라져서 뭐에만 있다?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똑같다? 꿈과 같다라는 겁니다. 꿈과 같다. 분명히 사람이 있었어. 근데 돌아가셨어. 화장터에서 태워가지고 요만큼 jet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옛날에 야청쌤하고 같이 공부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꿈만 같다네. 꿈 같다. 꿈만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앉아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뭐다? 꿈만 같다. 꿈 같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변한다라고 하는데 꿈 같다 이 말이죠. 꿈 같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착 알아들어. 나도 몇십 년 뒤에는 갈 것이니까 꿈만 같아. 꿈 같아.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꿈만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구나. 이렇게 착 알아들으면
자, 꿈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꿈만 같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많은 집착과 애착들이 떨어지겠죠. 거기에서 지혜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혜가 밝아져요. 뭐 그렇다고 꿈만 같다고 저 헬렐레 하라 이 말 아니죠, 지금요. 그래서 꿈만 같구나. 꿈만 같구나. 그래서 딱 알아. 지금 야청쌤 돌아가셨으니까 야청쌤하고 있던 그 시절이 전부 꿈만 같구나. 그럼 내가 지금 여러 도반들과 법회도 하고 지금 이런 이것도 꿈속이구나. 꿈만 같구나. 이것도 꿈 같구나. 이렇게 내가 딱 알면 바르게 아는 거죠. 바르게 아는 거죠. 바르게.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꿈만 같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게 몽땅 진짜인 줄 알아. 몽땅 진짜인 줄 알아.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집착과 애착과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괴로움의 산물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다. 일체계고. 그래서 불교 공부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공성, 공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공리를 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서 모래로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모래로 음식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요 공리,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잘 깨달을 수가 있냐? 그것을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공리죠. 예,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밝아져서 정말로 자유인이 되는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출발이 가능한가. 지금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식으로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요거 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걸 보조 교재로 오늘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페이지 15쪽이요. 자, 쭉 읽어갑시다. 다 같이요. 자, 시작.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펼치기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언제 배워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련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로 생각하면 아니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로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하나리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믿다, 못다, 못하다, 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가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게 되면 죽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다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하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없어도 공부가 됩니다. 그 말씀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일부 속에서 서울강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수학자로서는 이걸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아만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라 하는 것,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뚜렷하게 가려졌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아니라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우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요. 지금 이 말 한마디는 이제 학인이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거 누구나 물어야 되죠. 처음에 공부할 때 아무 때나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길을 묻는 거지요. 길을 하니까 백공 선생님은 바로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 본성으로서의 텅 빈 성품으로서의 나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름을 빌려서 표현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자면 공성으로서의 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공성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최상승법이죠. 이 법문이 최상승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턱 오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만 딱 알면은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부의 윤곽이라는 겁니다. 공성을 아는 것,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공부의 윤곽인데 16페이지 한번 보죠.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성으로서의 나, 텅 빈 성품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깨달음이거든요. 더 이상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허공으로서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왜? 몸뚱이도 공성이고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공성이고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산하대지도 공성이고 태양도 공성이고 내 몸뚱이도 공성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공성이고 전부 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성이 뭐야? 공성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거라. 그런데 모든 것이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어떻게 됐나? 실감이 안 난다는 겁니다. 실감이. 그러니까 왜 실감이 안 납니까? 본래 내가 공성으로서 있나는데 허공으로서 있나고 본성으로서 있나.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인데 왜 실감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를 딱 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몸뚱이는 쉼없이 변하는데 몸뚱이를 딱 나라고 해서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늘 몸뚱이가 나였죠. 몸뚱이가 나이 들어서 죽고 나서 없어지는 줄을 이론적으로는 좀 알랑가 몰라도 실감은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이런 사람들은 안 오죠. 그래서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 내가 몇 년까지 살고 몇 년까지 살다가 몸이 사라지죠. 죽죠. 그러니까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몸뚱이 보고 니 죽지 마라, 병들지 마라, 아프지 마라 막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키가 작으면 키 커라, 얼굴이 안 예쁘면 얼굴 예뻐져라,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소유물이지.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절대로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관리를 하는 관리물이라. 나의 관리물, 몸뚱이는. 그래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다 하죠. 몸뚱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공기 없으면 숨 못 쉬어서 죽죠. 목욕 오래 안 하면 병 걸리죠. 그래서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내 소유물이라고 한다고 하자. 해도 어떻게 되냐? 죽을 때 되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물이라고 내가 빡빡 우겨도 죽을 때 되면 죽어버려.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결정이 딱 안 된다. 무슨 결정이? 나는 텅 빈 성품으로서의 나구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그 본성자리가 진짜 나구나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공부의 요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이제 확인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묻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 몸뚱이 내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 나라고 하는 바람에 막 그냥 뒤통수를 꽉 맞아가지고 갑자기 제가 막 그냥 너무 쇼크가 왔어요. 왜냐면 늘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법문을 딱 22살에 법문을 딱 들어왔는데 너는 몸뚱이로서의 네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야 딱 이러는데 완전히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아마 한번 싹 머리가 싹 돌아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유물이 관리물이다 하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지금 백봉 선생님이 100년이 근데 현대에서 작타가 공인하는
승가 속가 할 것 없이 공인하는 최고의 도인입니다. 깨달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냐? 몸뚱이 가짜인 줄 알아라.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15년 전에 이렇게 시켜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려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늘 안에서 바깥에만 쳐다봐요. 밖으로만, 마음이 늘 시선이 밖으로만 쳐다보고 있지 자기 쪽으로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그래서 좌선을 시키고 명상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 쪽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늘 밖을 봐. 늘 밖을. 그렇다고 안과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실제로 있어서 밖을 보는 것도 아닌데도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 잘못된 분별망상이죠. 그거를 나라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 이외의 것을 전부 밖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나 이외의 것을 전부 밖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만 보지 내 쪽으로를 안 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내 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내 쪽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공부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 쪽을 보기 시작하는 그것이. 그래서 언제나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이 몸뚱이가 가짜잖아요. 이 가짜에 뭐가 깃들여 있다? 진짜가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보는 눈이 없어. 가짜만 계속 봐. 그래서 가짜를 계속 진짜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가짜 속에 깃들여 있는 진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딱 단언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정말 변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와 몸뚱이를 동일시하는 그 나에 대한 생각이, 고정관념이 그때 조금 부셔지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잘 안 부셔집니다. 워낙 견고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법문도 듣고 자선도 하고 경도 보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뭐다? 몸뚱이가 가짜다. 몸뚱이가 가짜다. 그래서 1초 직입이라는 한 번 훌쩍 뛰어서 직접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초라는 걸 한 번 툭 튀는 것을 1초라고 합니다. 초월하다 할 때 이 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 번 툭 튀어서 직입 바로 들어간다. 어디를?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윤곽이 뭐라고 했죠? 공성의 이치를 아는 것이 윤곽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공성의 이치를 아는 것이 공이죠. 공성의 이치, 텅 빈 이치를 아는 것이 윤곽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말고,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다, 내가 있다 하는 아만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만상이라고 한다. 내가 있다, 나다.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입니다. 이 암환상이 없어지려면 이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과 동일시하고 있는 몸뚱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찰을 해서 진짜 이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있는가? 이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관찰을 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지 법칙에 따라서 쉼없이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딱 느낌이 오고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진짜 나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마음의 발심이 일어나고 진짜 질문이 내 배속에서 진짜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가 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발심입니다. 발심. 요 발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질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발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몸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다른 무엇이 있나요? 이래서 우리가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하는 거다.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면 어렵다. 왜? 우리가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하려고 애를 써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막 찾으러 다녀. 뭘 깨달음을 찾으러 다녀. 이치를 찾으러 다녀. 또 번뇌, 망상은 자꾸 버리려고 해. 무엇은 찾으려고 하고 무엇은 버리려고 자꾸 한단 말이지. 찾으려고 버리려고 하는 계속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대선보살은 왜 안 될까요? 내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주객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주객이 없는 자리에 계속 두 개가 계속 주객이 맞서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선보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찾는 것도 버리고 버리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찾는 것도 버리고 구하는 것도 버리고 버리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이치를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찾는 것도 텅 빈 성품이고 공성이고 버리는 것도 공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찾는 것도 버리고 이게 버리는 것도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 와 닿으면 그때부터 공부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계속 찾고 계속 버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한은 공부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본래의 본성 자리는 텅 빈 자리라. 찾는다, 버린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자리에 들러붙지를 못해. 들러붙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